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중구와 영도구를 지역구로 둔 황보승 의원과 함께 작년 4월 총선 이후의 입법 성과 및 2021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작년 4월 총선 이후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회에 입성하신 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과 함께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작년 연말에 이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방의원을 구의원 3번, 시의원 2번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가 구조는 비슷합니다. 예산을 심사하고 또 법 조례를 만들고 또 국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새로운 이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똑같은데 이제 규모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부산시 예산이 제가 시에 있을 때 한 13조 규모가 됐거든요. 근데 국회는 지금 558조. 어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어제 추경을 통해서 또 15조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감 기관도 한 80여 개 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물론 저는 이제 상임위가 과학기술 방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제 과방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특정 상임위를 이제 뭐 중심으로 또 보기도 하지만 작년에 또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 예산을 또 살펴야 됐었고 또 국회의원은 한 명 개개인이 전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상임위 활동 외에 두루두루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직을 제가 요번에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한 16개 정도 맡았었더라고요. 이제 각종 TF, 또 특별위원회 이런 활동을 했었고, 또 우리 부산시당 같으면은 부산시당의 수석 또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특이하게 당내 당으로 청년당을 만들어서 그 청년당의 당 대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저희 이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내부 경선을 했고, 사실 내부 경선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야권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번의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는데, 거기 또 이제 경선 룰을 만드는 경선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책을 맡으시면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소속 상임위가 아까 말씀하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그렇다면 지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지역 현안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뭐 국회의원이 중앙 정치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지만 지역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급선무고 1번의 사명이죠. 아시다시피 제가 대표하고 있는 중구와 영도구는 부산의 가장 부산다운 곳이면서, 부산에서도 가장 부산다운 곳, 부산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숨쉬는 곳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는 인구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주된 원인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 산업,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뭐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제가 속한 과방위의 어떤 과학기술 분야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새롭게 도약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뭐 중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상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이 한 21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부평 깡통시장, 그리고 광복로 남포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요새는 물건 주문하면 전부 그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많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와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전통시장에 왔을 때 지금 시스템보다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 좀 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리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아시다시피 조선 산업과 조선 산업도 지금 사양새로 가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선박 수리 조선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관련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접목시켜서 제2의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과거 우리 부산에 전통과 역사 문화가 있는 곳이고, 대표적인 관광지 태종대와 용두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아시다시피 태종대와 용두산 공원에 여전히 관광객이 오시긴 하지만, 과거 제가 어릴 때 한 40년 전, 뭐 30년 전 모습과 그닥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 생각하고 방문은 하시는데 다음에 또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재개발 또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6개 특위위원을 맡으면서 활발히 활동 중이신데요.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확보에도 주력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맡고 계신 중부와 영도부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환경이 열악해가지고요. 우리 동광동길, 법수길에 제가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영주동, 영주 클라우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영주 아파트 리모델링과 함께 그 일대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복례산 터널을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설계비 60억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부산대교 하부에 우리가 공원부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캠핑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친수공원 만드는데 또 7억 예산을 확보했고, 또 집와이어 태종대에 감지해변에 집와이어 복합 전망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이제 예산을 6억 정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대교 파출소 이전 관련해서 26억, 그리고 해양대에 해양과학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건물이 올라가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3년 동안 뼈대만 만들고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번에 예산을 20억 5천만 원 확보를 해서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 해양과학 전문 대학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뭐 그런 예산들을 하나하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영도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는 한진중공업 매각과 관련된 일입니다. 매각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네. 한진중공업에서 지금 직고용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한 1,100명 정도 되시고요. 하청 인원까지 하면은 2,5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만 해도 한 1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매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사모펀드 위주의 단기 수익을 내야 되는 이 컨소시엄에서 인수를 하면 과연 이제 조선업을 계속해서 영위하실까라는 걱정들이 많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지역에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협상 과정에서 3년 이상은 이 영업을 유지하시는 걸 전제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부산에서 조선업의 발상지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도고, 부산의 어떤 전통 산업으로서의 조선업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한진중공업에서 계속 할 것이냐,
그 부지에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또 이것을 향후에는 부산시역 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야 할 것이냐를 예. 고민해야 되고요. 예. 그럼 그게 이전에 갔을 때 이 계속적으로 고용은 부산 내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전한 그 영도 부지에는 그럼 어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후보로 되지는 않으셨지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성원 부시장 공약이 거기에 삼성 모듈 플랜트를 유치하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이제 대기업의 신성장 산업이 유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일자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예. 저도 그 분야에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게 아니라면 지금 북한 그 재개발이 1단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2단계 개발이 곧 될 것이고 1단계 개발의 연장선상에 사실은 영도의 대선조선과 한진중공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북한 재개발을 향후에 또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지 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영도구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으로 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으로 트램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1호로 대표 발의하셨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 1호 공약이 중구에도 영도에도 이제 트램을 유치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전차가 서면에서 쭉 오면 이제 영도에 전차 종점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남부에 이제 1호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영도 주민들께 여쭤보면 트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십니다. 이거 왜냐?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경전철, 트램 아무것도 없는 곳이 영도입니다. 예. 영도의 대중교통이라고는 버스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1호 공약으로 이제 트램을 했고요. 부산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웁니다. 근데 마침 작년 8월 달에 이게 5년 단위로 중간 점검 이제 그 계획 변경을 하는데 작년이 마침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북한 재개발 1단계 구역에서 연장해서 중구를 한 바퀴 순환하는 미니 트램을 만드는 게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영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일본 수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책 사업으로 복내산 터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트램 순위가 조금 밀려서 예. 이번에 계획안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한진중공업과 대선조선이 뭔가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재배치가 일어날 때 무조건 트램선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당길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전체 순환선 중에서도 이 북한 재개발 지역에서 중앙동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네. 우리가 한진중공업을 거쳐서 부스터벨트라는 또 산업개발지 예정부지가 있고요. 예. 그걸 넘어서 해양박물관, 해양대학교 그리고 그 넘어 이제 우리 하리안 개발을 하고 있고 태종대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어떤 그 순환선을 그쪽으로 순환선의 일부를 먼저 구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속히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트램을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려고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역세권법으로 트램역이 만들어지면 그 주위에 역사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3개 묶어서 예. 원도심 그 패키지 3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트램을 포함해서 총선 당시 공약 중에 하나였던 100원 택시가 또 관련 법안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곳까지
100원을 내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100원 택시, 농어촌 지역에서 하고 있는 100원 택시인데요. 이게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한 250억 되고요. 예. 또 그 해양수산부 예산으로도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도심 지역에는 이런 이제 100원 택시가 지금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시, 군구 예를 들면 도 단위 밑에 시 그리고 군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결정으로 이 100원 택시를 할 수 있는데 광역시도 아래에 있는 구, 우리 같으면 이제 중구, 영도구죠. 그쵸. 여기에 구청장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 저희 구청 단위의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100원 택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안 개정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선거를 할 때 보니까 중구와 영도구에 굉장히 산복도로가 많고 그 산복도로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주 경사진 곳에 이 옆에 슬로프를 잡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병원을 가시거나 시장을 가시거나 할 때 가까운 거리는 택시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지자체에서 또 뭐 구 단위에서 예산이 열악하니까 부산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택시 바우처를 도입해서 택시를 타실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시에 보면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그 택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자비코라고 또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구 단위에서도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법의 근거는 만들어 놨는데 어르신들 연령을 얼마까지 해야 될지 그게 깊은 고민이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아주 외곽에 있는 그 마을에서 도심지로 이동을 할 때 병원을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할 때 셔틀 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청장님하고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것은 100원 택시라는 이름도 좋은데 예를 들어 이제 100원 버스라는 이름으로 셔틀버스를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국회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앞서 언급한 말씀하셨던 공약 이행들 이외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뭐 제1번은 공약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구와 영도구를 생각하면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주거 환경 개선, 산복도로에 있는 집들을 어떻게 좋은 주거지로 만들 것이냐. 예. 그리고 주차장과 소방도로 이런 생활 안전에 관련된 편리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중구와 영도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예. 용두산공원과 태종대 이 관광지 그리고 태종대 인근에 있는 감지해변 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영도에 유명한 조개구이촌이 있거든요. 예. 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가봤습니다. 네네. 예. 그 조개구이촌 일대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과거 뭐 운동장 부지로 묶여있던 땅이 이번에 장기 미습행지 시설 다 이렇게 풀리면서 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 어떤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방송도 굉장히 다각화돼서 1인 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그쵸.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쵸. 제가 아직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그 1인 유튜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 중구 영도구에 지금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올해 시범 사업해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저희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중점 추진할 역점 과제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올해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 그리고 또 이루고 싶은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 부산에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신데요. 예. 골고루 상임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뭐 보건복지라든지 문화관광 또 산업과 관련된 부분 중소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런지 또 과학과 관련된 R&D 투자를 어떻게 받아올 것인지 예. 그리고 대학과 기업과
부산시가 연계되어서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떠나는 부산을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는 부산으로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예. 사실은 뭐 경제 정책에서도 실패를 했고 예. 또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서민들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고 부산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 전반에서 불공정 사례, LH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투기를 하고 땅값을 올리고 보상금을 올리고 이러면서 우리 서민들에게 공공개발을 해서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불공정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바로 잡는 일, 그리고 우리가 입시 관련해서는 모든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정말 공정한 경쟁을 하기를 바라는데 조민 학생의 어떤 그 조국 수석 딸 조민 학생의 불공정 입학 그 사례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공정 사례도 제자리로 돌려야 하고 다시는 이 땅에 또 입시 부정이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저희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또 찾아야 할 것이고요. 예.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고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국민의 힘이 돼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 국회 내에 또 비교적 젊은 정치인의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20대부터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 청년들이 진입해서 정치를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도 제가 올해는 주력해서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쟁력 있는 부산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